건설업 종사자는 200만 명쯤 됩니다. 그중에 70%, 140만 명 안팎은 일용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문제 전문가인 박종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아침 일찍부터. 네. 지난번에 취재할 때 보니까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중국어로 직접 인터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 중국 분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예요? 네, 지금 현재 여행 비자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법 외국 인력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새벽 인력 시장 3곳을 갔었는데 이 가운데 남구로역에 중국인들이 주로 모이고 있었고요. 중국인들은 규모가 대략 2, 3천 명, 이곳에서만 2, 3천 명이 있었고 불법 외국 인력의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도 16만 8천 명, 그리고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많게는 30만 명 이상이 나오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지수는 70%, 80%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상황인데도 노동부나 법무부 등 관련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 내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 처우가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중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하기 싫으면 우리 외국 사람 쓸 거야.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불법 인력이요. 그야말로 불법인데 추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지금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먼저 특정 시점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 인력 규모를 전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합법 외국 인력의 규모를 빼는 방식이거든요. 합법 외국 인력의 규모가 6만에서 대략 7만 명 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특정 시점에 외국인 전체가 25만 명이 일하고 있다. 여기에서 6만, 7만을 빼게 되면은 17만, 18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추산할 때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추산할 때마다 각각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많게 한 30만 명까지 본다고 하셨는데 140만 전체 한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 30만 명이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 이런 데도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불법 인력의 규모만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법 인력들은 법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하거나 또는 산업재해 또 임금 체불이 생겨도 실제로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이 불법 인력들과 내국인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국인들조차도 임금 인상이 어렵게 되고 이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근로 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 조건 제대로 돈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일하는 환경도 말이죠. 우리 뉴스 시간에도 간혹 전해드리지만 사실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이런 문제도 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재해가 매우 심각한 편인데요. 올 상반기에만 265명이 숨졌습니다. 1년이 52주고 반년이면 26주인데요. 매주 10명씩 현장에서 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요. 건설업 종사자가 7%입니다. 그런데 사망사고의 비율은 53%입니다. 절반이 넘는군요. 그러면 7배, 7.5배 수준이 나오는데 무려 7배 이상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년 전과 비교해도 전 산업에서는 한 160명가량 사망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만 유독 10년 전에 500명이었거든요, 연간. 그런데 지난해에도 500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 이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조합원들은 괜찮죠. 여러모로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많이 좋은데 이런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주잖아요. 전 처음에는 다 현대, 대우 이런 데 직원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도급을 주고 또 도급을 주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큰 대형 건설사는 기능 인력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은 이 다단계 구조가 있는데요. 가령 발주처에서 공사를 주면은 원청,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그리고 이제 전문 건설업체들이 있고 그 아래 팀장, 그리고 팀원, 건설 일용직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에서 임금이나 공사비가 삭감되면서 제일 아래에 있는 건설 일용직들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런 저가 수주 경쟁 속에 공사비가 낮아지고 그것을 약자한테 전가하는 구조, 관행이
꽤 오랫동안 계속돼 글쎄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해결책은 얼마든지 사실 강구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실상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 건설 산업의 특징 그리고 일용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직접 시공제 그리고 적정 임금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시공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그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뭐냐면 그 원청 회사가 직접 시공을 해라라는 것이죠. 직접 시공을 하게 되면 직접 고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100%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특파원이 소식을 전해왔고요. 그래서 공공발주공사에 한해서라도 원청으로 하여금 직접 시공을 하게 하자.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는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도 그 임금만큼은 발주처에서 이렇게 다단계 구조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임금만큼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자. 이런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은 사실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는 소중한 존재인데요. 10년 뒤, 100년 뒤에도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지금 맨 아래에 있는 일용직들이 자부심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할 때 우리 사회의 그 사람 중심 경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박정호 기자의 천장 취재가 변화의 첫 시발점,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